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업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볼 컨설턴트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연구소 설립 어렵지 않아요. 연구소 관리 만만치 않아요. 아마 여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기업설 연구소라든가 연개발 전담부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겠지만 그 설립 과정이라든가 또는 관리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히 설립 절차 및 운영 관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이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기업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관리하는 국가 공인기관이 한국산업기술협회 또는 저희는 보통 산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화면에 첨부한 거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그 공지사항란에 아이러니컬하게도 10개 중에 9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정 취소 예정 공고로 보통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여기 2023년 5월 3일자로 취소 예정인 게 노란 글자가 나와 이제 147개사가 취소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 한 주에 이 정도 되니까 한 달이면 약 한 400에서 5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으로 치면은 약 한 5,000개에서 한 6,000개 정도의 연구소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설립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라든가 또는 무지로 인해서 1년에 약 7,000개에서 8,000개 연구소가 취소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약 한 8만 5천 개 정도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걸 고려해 볼 때 약 한 9%에서 10% 정도가 매년 취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구소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일단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연구 개요 부분에서 연구소 설립 시의 혜택이라든가 또는 연구소 설립 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소 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연구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부록에서는 실제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예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소는 가장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고객사에서 연구소 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통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주 내에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얼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가 금방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절약된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소 설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또는 메인비즈라든가 이노비즈의 인증 그리고 매년 3월이면 나오는 정부 지원 과제 등의 기본 요건으로서 기업설 연구소가 있어야만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업설 연구소는 반드시 필수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및 외부 감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제가 최근에 했던 그 회사를 하나 예를 들면요. 한국분동이라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3년 2월, 올 2월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해 드렸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3년에 3월에 벤처 인증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거의 벤처 인증을 다 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벤처 인증을 토대로 해서 현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있을 정부 지원 과제를 현재 검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벤처 인증 같은 인증이라든가 정부 과제를 함에 있어서 연구소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쉽게 연구소 설립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모델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두 분의 연봉이 합쳐서 약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세액공제는 연봉 6천만 원에 25%, 즉 1,500만 원이 세액공제 액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여기 개인소득세라고 얘기 드린 거는 이 연구소 설립이 비단 법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가 약 2천만 원인 경우 위에 있는 세액공제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사업 현황이라든가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세금이 약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세액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제하고 안 내게 되고요. 그 아까 1,500만 원을 세액 공제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럴 때 미공제된 세액 공제 500만 원은 차기 연도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1,500만 원 세액 공제 플러스 올해 2월 된 5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여기 기재는 안 했지만 창업한 지 5년 이내에 연구소 설립하면 2월 되는 기간이 약 10년이나 되고요. 창업 후 5년 이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 2월 되는 기간이 약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일리지 없어지듯이 없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다 소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 설립할 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에서 세금을 낼 때 사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면 대책이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 공제라든가 고용촉진 성장 공제라든가 벤처인진 공제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정해놓기를 아무리 감면을 받아도 최소 매출의 영업이익의 7%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최저한세를 적용해놨습니다. 그런데 단 연구소에 한해서는 최저한세가 미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연구소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낼 수 있는 경우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사실은 그 대표님들이나 기업의 담당자들이 꺼리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씩 보면 설립 요건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뭐 방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 석박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대학 졸업자만 되다든가 또는 이공계만 되다든가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들은 것만 가지고 어떤 우리 회사는 설립이 안 되겠구나 하는 지레 짐작으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설립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걸 전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서류서부터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 설립하는 절차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한 요거는 보통 한 번에 설립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2번 또는 3번의 보완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설립 후에 더 중요한데요. 운영관리의 미숙함입니다. 연구원이 새로 들어왔다든가 또는 기존의 연구원이 나갔다든가 또는 회사 사무실이 이전을 했다든가 또는 회사 명의가 바뀌었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이걸 그때그때 2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 및 현장 실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를 인증해주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연구소 세액공제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불시에 나오긴 하지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은 감사를 나와서 연구소 설립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연구개발 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실사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심지어 어떤 분은 연구소 설립을 해놓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껏 어렵게 설립해놓은 연구소를 주위의 권유, 특히 세무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폐쇄시킨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 요건은 보면은 약간 전문 용어로 인적 조건하고 물적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조건이라는 용어는 사실 연구원이 아무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은 4년제 이공계 학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뭐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지식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전공 무관하고 4년제 학사이면 되게 됐습니다. 사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전자과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시각 디자인을 나온 사람이 훨씬 개발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공계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꼭 4년제 이공계 학사만이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제조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전공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소 드린 데는 뭐 법대 또는 경영대 나오신 분들이 연구원으로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년제나 3년제 전문학사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4년제 이공계 학사라고 한 것처럼 4년을 채우면 됩니다. 뭐냐면 2년제 전문학사이신 분은 그 회사에 들어와서 2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또는 3년제 전문학사분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년 요건을 맞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이상 있으시면 연구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조건입니다. 물적 조건은 연구소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별도의 방이 있어야 되는지 또는 파티션을 할 때 천장까지 닿아야 되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기본적인 연구원 자리는 파티션으로 구분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기업에 연구소 설립을 하러 갔는데 다 설립을 파티션까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업자가 불러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불러서 갔더니 그분이 꼭 방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반드시 연구소를 설립할 때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런 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은 별도의 방이 필요 없이 파티션만으로 구분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제한된 분야에만 연구개발을 허용했었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는 분야를 지정하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 거기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심지어는 도소매 그리고 광고 콘텐츠 제작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흥업, 무도업, 사행업 이런 6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연구소가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나는 도소매니까 연구소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연구소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아마 기업부설연구소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팻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연구소 할 땐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 3명 이상일 때 기업부설연구소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 연구소장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건이 한두 명의 연구원을 갖추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한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나라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연구원 1명 이상이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만들었고요. 연구소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다른 점이 뭐냐면 왜 남자들 군대 안 가고 병역 특례 떼우는 거, 산업체 특례로 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병역 특례 요원을 뽑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을 빼놓고는 다 모든 애들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기업부설연구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연구원 3명을 해놨는데 그분이 1명이 나가면 또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또 부랴부랴 1명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뽑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폐쇄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 1명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는 설립 기준 인원인데요.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업에 최소한 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리고 연구원 기타라는 거는 영업 또는 경영지원 또는 생산, 모든 직종이든 다른 일을 하는 분만 있으면 3명만 있으면 1명으로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보통 5-6명 있어도 인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3분만 있으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니까 신속히 설립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립 프로세스입니다. 연구소 설립은 사실은 그 서류만 준비되면 약 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주가 소요되는 이유도 사실은 신청 후 한 1주 정도면 설립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타당성 검토는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서류 준비는 고객님께서 같이 저하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면 보통은 1, 2회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완 요청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려서 넉넉 잡고 한 2주 정도면 인정서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그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실 거는 그 노랗게 표시한 그 신고 연월일이 3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인정한 서류를 발급한 날짜는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럭키한 케이스였는데, 보완 요청도 한 번도 없었고, 또 담당자께서 아마 그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3일 만에 연구서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혹시 한 2주 정도의 마진을 두고 하셔야 혹시 다른 일을 진행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는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소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연구소의 운영 관리는 상당히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몇 가지만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빈번한 게 연구원의 변동입니다. 연구원이 더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기존 연구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같이 교체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2주 내에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연구원은 아니고요. 연구소 관리자라는 거는 실제로 어드민 개념인데, 아까 연구소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오는 피드백을 갖다가 받아주는 컨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관리자도 연구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런 연구소 관리자가 변동됐을 경우, 그 다음에 회사 이름 또는 대표 또는 연구소의 위치가 변동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도저히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꾸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다가 병역특례위원을 뽑고 싶어가지고 기업부설 연구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운영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구소 가진 기업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년 5월이면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라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매년 지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운영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개발 활동조사 실시 안내 해가지고 보통 4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에 대한 하나의 그 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데, 이게 백그라운드에 히든 아젠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 실사를 안 내면 아까 연구소 현장 실사의 1순위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스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가지고 하시는데, 보통 안 해보신 분들은 한 4-5시간 걸리고요.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할 때 실제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세액공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렵게 그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도 국세청 감사가 무서워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든가, 또는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회계사무소에 요청을 하지 않아서 세금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태반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회사 담당자들이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결산할 때 보통 이제 법인 기업은 3월 달에 결산을 하고, 개인 사업자는 5월 또는 성실납세자는 6월, 7월에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하기 전에 세금 감면을 위해서 회계사무소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현장 실사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준비도 해드리고, 또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보완 요소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보완도 해드립니다. 참고로 현장 실사가 나오면 한 달 이내에 보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문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시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최대한 빨리 일주일 내에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매년 1, 2월이면
예, 이런 공고 보셨나 모르겠네요. 국세청 사전세 공제 심사라고 있습니다. 요걸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 사실은 그 세액공제를 받다가 한 2, 3년 후에 그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이게 연구개발 테마네 아니네 해가지고 논쟁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업체에서는 이게 연구개발이라고 얘기하고 국세청에서 연구개발이 아니라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미리 연구개발 그 머티리얼을 그 보고서 같은 걸 자기한테 주면 이게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검토해 주겠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요거가 너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당분간은 사전세 공제 심사는 하나의 옵션 사항이고 권고 사항이니까 받지 않고 다음 기회에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노트를 써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연구노트를 쓰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노트라는 거는 그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원천기술 같은 세액공제를 한 35%씩 받는 그런 기업들에서 반드시 필수로 쓰는 거지 보통 아까 같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에서는 쓰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구비하시면 좋지만 꼭 필요 요소는 아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회계사무소라든가 주변에 보면 연구노트를 비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억지로 막 연구노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전자연구노트 1인당 어카운트가 1년에 한 몇십만 원씩 되는 걸 사가지고 그것도 연구노트 제대로 쓴 게 아니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일단 연구노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저희 고객사에 그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실사를 마친 다음에 그 업체에 주고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제 업체에 어떤 컴퓨터 전화상이 있어서 하얗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주목하실 만한 게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확인란이라 가지고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와서 저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그 연구소 설립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사인을 해주고 간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소 관리를 최근 4년간 한 140개 정도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거의 다 현지 확인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오케이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현지 확인을 실사를 나와서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시겠지만 8개 항목 중에서 2개만 오케이고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한 3주나 4주 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왜 처음에 보여드린 페이지에서 보는 것 같이 연구소 취소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결국 나중에 다 오케이 사인을 받아들였는데 한 3일 만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 보고서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받으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완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클로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폐쇄하시는 경우가 다분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현지 확인의 보고서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 일주일 내에 다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이 업체예요. 이 업체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요게 실사일자가 아마 여기 보시면 7월 14일 날 나왔었는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뭐 불과 며칠 만에 다 처리가 다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 안내문입니다. 이걸 올려드린 이유는 앞으로 매년 한 1월이나 2월에 이런 그 안내문을 받으시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공문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긁어부스럼 안 만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한 150개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모델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저희가 대행할 때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설립을 신청하는데 보통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한 24시간, 32시간. 그러니까 이게 만약 8시간을 풀로 투입한다면 3, 4일 걸리는 거고요. 사실 기업의 담당자가 연구소 전담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1시간에 2시간이면 마무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안 부분은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보안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0에서 한 16시간 나오는데 저희는 보완을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보완을 해가지고 당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한 1시간 정도 많아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 한 달 동안 운영관리 보고서를 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단독으로 진행하시려면 역시 한 16에서 한 32시간 정도? 네,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한두 시간이라고 썼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면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산업기술진흥협회나 또는 세무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비치해 작성을 하려면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과도하게 작성을 하시다 보면 80시간까지도 걸리는 걸 봤어요.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걸 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면 보통 연구원 면담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게 다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충분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을 봤더니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약 80에서 160시간, 저희가 볼 때는 한 4시간에서 10시간 연간 그 정도로 한다고 그냥 제가 모델링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확률도 한번 제가 짜봤어요. 뭐냐면, 연구소 설립을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 시간 걸리는 거는 제외하고라도 한 80% 정도는 연구 설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140개를 해봤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저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전 면담을 할 때, 전혀 연구소 설립 요건이 안 되는 거는 고객이나 저희나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설립에 착수하게 되면 100% 이제까지 한 번도, 캔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외부 감사가 저희 고객도 한 달에 한 2-3개 업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부 감사를 봤더니 고객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는 한 70% 정도는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100%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시면 독립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곱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성공 확률은 이제 업체 쪽에서 볼 때는 한 56%, 저희는 뭐 한 100%.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제가 최근 4년간 한 140여 개 회사에 대한 설립 운영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뽑은 분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연구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떤 부분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써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저희가 각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든가 디테일한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써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지원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개발을 보고서를 쓰려면 개발 담당자하고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140개 정도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소부터 뭐 서비스업, 프로그래밍, 도소매 또는 광고 다양한 분야의 샘플들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담당자 면담을 할 때 맨땅에 디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면 저희가 했던 개발업체의 자료를 한 3-4개 가져가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면 담당자분들도 이런 자료 주면 되냐 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쉽게 호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료 이런 거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쉽게 그거는 아주 담당자 입장에서도 한 반나절 정도 투입하시면 바로 저한테 작성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개발 보고서는 이제 저희가 튜닝을 해드리는데 이제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 같으면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코딩한 코딩 프로그램 같은 게 중요할 거고, 제조업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PCB 아트웍이라든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또 이런 분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뭐 유통업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조사한 뭐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해서 그런 증명자를 이미 다 기업 내에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이미 구슬들은 기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역할은 꿰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연구 자료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면담 후에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미 기업에서 가진 근거 자료를 약간 좀 정리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어떤 기업들은 저희가 설립한 기업들은 1년이 지나면 이거 보고서를 쓰지만 중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시던 업체들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관연도. 왜냐하면 이게 연구소를 설립하면요, 5년간 연구개발 보고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한 지 3년이 지났으면 그 관연도 보고 3년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작성하는 걸 지원해 드립니다. 아까 밑에 말씀드렸지만 5년간 내부 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당연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 설립하신 데는 관연도에 대한 보고서도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턴트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그 전자화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나이스TMB의 그 기술 실사위원으로서 약 5년간 약 2천여 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각 업체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고 모토로라나 LG전자의 연구소장을 경험해서 실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그 테마라든가 또는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임 컨설턴트 한 분은 저하고 좀 분야가 다른데 경영학 학사 쪽으로서 약 30년 정도의 재무 쪽의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최근에 영입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엑센처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10년 하신 분인데 실제로 연구개발 그 보고서라든가 테마라든가 또는 이런 걸 잡을 때 아이디어 같은 걸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대표 컨설턴트 3명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록이라고 해서 제가 뭘 좀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앞에 거는 사실은 딱딱하게 뭐 설립 요건이다 뭐 이런 조건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설립 사례를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릴게요. 기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그 조그만 기업의 홈페이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나 공공기관의 대형 홈페이지를 한 2, 3억씩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 근데 그 중에 고객의 80% 이상이 대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인데 연구소 설립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연구소 인원들은 절대로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주한 거를 용역 개발한다든가 외부에서 받은 거를 개발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대학교의 홈페이지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이거 연구개발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님이나 담당자가 우리는 다 수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세액공제는 받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고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연구원들하고 면담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잡아가지고는 연구소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 대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소개, 총장 인사, 조직도, 뭐 예를 들어 산학협동, 이렇게 대학교면은 10개 중에서 메뉴가 한 8개 정도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연구소 그 대학교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오면 맨 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는 플랫폼에서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개발을 납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홈페이지 제작을 원활하게 위한 개발, 플랫폼 개발이라는 테마로 연구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 연구 개발을 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받아서 연구소를 설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고하실 게 뭐냐면 그 웹에서 수주받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던 품질 관리가 됐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내부에서 구축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아주 연구개발 테마로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승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체는 그 포장 디자인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포장 디자인 중에서도 그라비아 포장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그 빙수 중에 설렘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에 왜 그 하는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포장 디자인을 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앞에 나왔던 업체가 똑같아요. 연구 설립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수주를 받아서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는 경우는 연구 개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 테마로 이걸 설립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감사를 받을 걸 탁 내놓으면 이거 연구 개발 테마 아닌데 해가지고 지난 5년간 받았던 연구비 플러스 가산세까지 과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구개발 테마는 수주받아서 하는 건 테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면담을 한 2시간 정도 해봤더니 연구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맨날 포장 디자인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포장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남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스케칭을 한대요. 뭐냐면 그 자연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개 스케칭도 하고 예를 들면 가족 아니면 평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왜 그 테마들을 시간 날 때 스케칭을 해가지고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어떤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그 스케치한 테마 중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연구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평소에 디자인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작하는 거. 이거는 수주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뭐 플랫폼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게 연구개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마로 해서 연구소 설립을 승인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민 디자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언뜻 보면 사업용 인테리어 설계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 공장이 됐던 사무 공간이 됐던 인테리어 설계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단순히 인테리어를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공장에 A라는 공장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구 들여놓고 설치하고 하는 거는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 테마가 안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면담을 해봤더니 그 연구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클로젯 또는 책장, 데스크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가구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소 설립 테마가 물론 다 자체로 디자인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디자인을 한대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가구나 테이블 등을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 맞게 디자인 설계하는 거. 요거는 그 테마인데 이게 이제 그 업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 가구나 테이블을 다양하게 설계를 해 놓는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설계를 해 놓은 거를 약간씩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 테마로 인정을 받아서 설립을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글래머러스 펭귄이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SNS나 유튜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는 회사인데 디저트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디저트 개발 및 납품하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4년제 이공계 대학교 나오신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연구소 설립을 하러 갔더니 이공계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기업의 특성상 지금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정부까지도 받아야 되니까 연구소 설립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같이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디저트 개발해서 납품해가지고 각 그 제과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디저트 개발이 완료되면 한 주 1, 2회 유튜브에다가 그 레시피를 갖다 동영상 업로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업로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업체는 디저트 개발이나 납품의 제조는 맞지만 실제로 거기 구성원들이 하는 그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 같은 거는 서비스 분야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연구소를 디저트 개발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서비스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연구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요 후후 인터내셔널 업체입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요. 국산 중고 휴대폰을 제3국에 수출하는 회사예요. 뭐 일본이라든가 몽고라든가 중남미에 우리나라 휴대폰을 그냥 수출해서 파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세액공제도 받고 싶은데 이게 단순 도소매니까
외부에서 물어보니까 세무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 도서관에는 연구소가 설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휴대폰을 팔고 사고 하는 건 연구반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는 마케팅 담당자가 약간 토론을 해봤어요. 야, 일본이나 몽고나 중남미를 하려면 뭔가 시장 조사도 하고 해야지 무작정 갖다 팔 수는 없지 않냐 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도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 뭐 법인, 개인 여러 시장 조사를 자체로 강도 높게 한대요. 그래서 뭐 경쟁사가 누가 들어오고 타겟 고객 측은 누구고 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개발 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래야지만 그 휴대폰을 팔 때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구입해서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 재고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두세 분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테마로 잡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케팅, 시장조사 이런 부분을 테마로 잡아서 연구소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분야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연구소 설립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연구소 설립 테마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없지만 맛배기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 주시면 현장 방문해서 연구소 설립의 혜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연구개발 테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면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딱한 강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